소금 장수와 호랑이 사냥. 옛날 소금 장수가 소금짐을 짊어지고 깊은 산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가까이에 있는 어느 집으로 찾아 들어갔는데 주인은 반갑게 맞이하며 저녁상을 차려내왔습니다. 저녁상을 물리자 주인은 소금 장수더러 바람을 쐬러 나가자고 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아무 생각 없이 주인을 따라갔습니다. 얼마 안 가니 주인은 떡이 잔뜩 차려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닥에는 가죽 부대가 깔려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가 떡 앞에 앉으니 주인이 말하기를 곧 올 테니 그동안 이 떡을 자시고 계시오 하고서는 그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뜨자 소금 장수와 떡은 가죽 부대 속에 들어있는 모양이 되었고 소금 장수가 떡을 정신없이 먹는 사이 가죽 부대의 입은 죄어지면서 소금 장수와 떡은 둥둥 높이 떠 올라갔습니다. 소금 장수는 속은 것을 생각하고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죽 부대는 바람에 실려가다가 높은 벼랑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소금 장수의 울음소리를 듣고 숲속 호랑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호랑이들은 가죽 부대 속에서 나는 사람의 울음소리와 사람 냄새에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들은 가죽 부대를 향해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호랑이들이 뛰어오를 수 없는 높이였습니다. 호랑이들은 뛰어올랐다가는 깊은 벼랑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수십 마리의 호랑이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날이 새자 집주인이 찾아와서 가죽 부대를 내리고 소금 장수를 내놓아 주었습니다. 주인은 소금 장수에게 잡은 호랑이 가죽도 절반 나눠 주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소금 장수의 이웃집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한몫 보겠다고 소금을 지고 산속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역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자 그 사람들을 데리고 또 그곳으로 갔습니다. 떡도 나왔습니다. 주인이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슬며시 떠나니까 떡과 그 사람은 가죽 부대 속에 갇힌 채 높이 떠올라 또다시 그 벼랑이에 걸렸습니다. 하룻밤만 새면 나도 부자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신이 나서 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날만 새면 부자가 될 판인데 엉엉 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한 마리도 가죽 부대에 매달린 데 와서 뛰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어 주인이 와보니 벼랑엔 호랑이 한 마리도 죽어있지 않았습니다. 가죽 부대를 열어보니 떡만 없어지고 부대 속의 사람은 두 눈을 멀뚱멀뚱 뜨고서 호랑이가 몇 마리나 벼랑에 떨어져 죽었소. 주인은 버럭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애끼 여보시오. 떡값이나 내시오. 금돈을 낳는 소. 옛날 옛적에 어느 시골에 욕심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는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 빈 외양간도 그냥 빌려주지 않고 세를 받아가면서 빌려주었습니다.
하루는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웃집에 새로 이사 왔는데 외양간이 없어서 야단났습니다. 마른 암소 한 마리가 있는데 영감님의 빈 외양간을 얼마 동안 빌릴 수 없겠습니까? 빌려드리지요. 그렇지만 세를 내야 합니다. 세를 얼마나 내면 되겠습니까? 한 달에 70냥은 내야 합니다. 70냥 좀 비싸기는 하지만 세를 내지요. 낯선 사람은 곧 가죽만 남은 비쩍 마른 암소를 끌고서 욕심 많은 영감의 외양간에 넣었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이 이 낯선 사람하고 이웃이 되어 얼마 동안 살면서 보니 참으로 궁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낯선 사람이 낮에도 빈둥빈둥 놀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는 입는 옷, 먹는 음식, 그리고 쓰는 품이 어느 부자보다 더 잘 쓰는 살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심 많은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둑은 아닐까? 혹시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내 집 가까이에 이사 온 것은 아닐까? 그래서 밤이 아주 깊은 다음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은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면서 그 낯선 사람의 집을 살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도 다 있습니다. 마른 암소가 든 외양간에서 불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두 눈이 커다랗게 된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은 불빛이 비쳐오는 외양간으로 다가갔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까 외양간을 빌리고 있는 마른 암소의 주인이 암소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소야 소야 금돈을 낳아라 하고 연부를 외듯 하다가 마른 암소 궁둥이 밑에 한 무더기 있는 쇠똥을 나뭇가지로 휘저었습니다. 그러니까 쇠똥 속에서 금돈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마른 암소 주인은 금돈을 주어 쇠똥이 조금 묻은 것을 닦아내고는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암소 등을 어루만지면서 착하다 착하다 금돈 낳는 우리 착한 소 하고 난 뒤 등불을 끄고는 외양간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은 자기 살을 몇 번 꼬집어 봤지만 꿈을 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희한한 일도 있을까? 소가 금돈을 낳다니. 이튿날 밤 또 그 다음 날 밤 연달아 가보아도 틀림없이 마른 암소는 금돈을 낳고 있었습니다. 새를 준 외양간 속에 마른 암소를 가지고 싶은 욕심 많은 부자는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두 눈 앞에는 금돈을 낳는 마른 암소만이 훤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마른 암소 임자가 외양간을 다녀간 다음 부자 영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숱한 소 가운데서 제일 살찐 소를 가죽만이 뼈에 붙어있는 마른 암소하고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 이튿날 아무 일도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마른 암소 주인은 달려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보니까 당신은 외양간을 세주는 척하고서는 소를 훔쳤군요. 왜 남의 금덩어리 같은 소를 슬쩍 감춰놓고는 저런 소를 갖다 놓았소. 자 갑시다 언님한테로.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은 언님한테 가자고 하는 바람에 그만 겁이 덜컥 나서는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소원을 다 들어줄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5,000냥을 내놓으시오. 5,000냥? 예, 드리지요.
마른 암소 주인은 5,000냥을 욕심 많은 부자 영감한테서 받아 쥐자 그날로 살찐 소까지 끌고서는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은 후회한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몇 해 뒤의 일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이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올라갔습니다. 그때 서울에서는 금돈 낳는 소 때문에 재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은 전에 금돈 낳는 마른 소 때문에 5,000냥을 빼앗긴 일도 있고 해서 그 재판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농부의 옷차림을 한 사람이 재판을 맡아보고 있는 대감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마른 암소를 쇳동 속에서 금돈 꺼내는 것을 보고 저희 살찐 소와 바꾸었지요. 그런데 마른 암소가 금돈을 낳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농부 곁에 선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생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몰래 내 마른 암소하고 자기 살찐 소를 바꾸어 놓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내가 외양간에서 금돈을 떨어뜨렸는데 그것을 쇳동 속에서 찾아내는 것을 보고 제 마음대로 내 암소가 금돈을 낳는 줄 알고 엉뚱한 욕심을 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자세히 보니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이 몇 해 전에 외양간을 세 주었다가 그만 5,000냥을 빼앗긴 마른 암소의 주인이었습니다.